예,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크리에이터 꼬꼬마 민트입니다. 최근 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곳곳에 코로나19 확진자분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 근처에도 예외가 없어 요즘에는 주변 지인분들과 문자 혹은 전화로 연락을 이어가고 있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무쪼록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길 바라며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추리소설의 대가로 알려진 히가시노 게이고시의 작품 오사카 소년 탐정단의 에피소드 중 시노부 선생님과 집 없는 아이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가시 오사카의 서쪽 끝, 조금 더 가면 오사카시 이쿠노구에 이르는 위치에 긴테스 후세역이 있다. 그 남쪽에 있는 아케이드 상가에는 다양한 가게가 빼곡히 들어서 있는데 허름하기는 해도 활기 넘치는 분위기의 가게가 많다. 상가 중간쯤에 있는 나카무라 가전제품 대리점은 최근 들어 유난히 활기가 넘쳤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게임을 그 어느 가게보다도 빨리 들여와서 대대적으로 판매한 덕분에 동네 어린이 손님들을 꽉 잡은 것이다. 이제 이 가게의 컴퓨터 매장은 초등학생과 중학생들이 모이는 아지트가 되었다. 가게 주인은 대머리 아저씨다. 어린이들이 전시용 기기로 게임하고 노는 모습을 힐끔거리면서 망가진 컨트롤러를 수리하고 있다. 그가 요즘 주로 하는 일은 컴퓨터 부속품 수리다. 그런 그에게 초등학생 하나가 다가왔다. 야구 점퍼를 걸치고 두 손을 주머니에 푹 찔러 넣은 건방진 폼이다. 아저씨는 콧잔등에 걸쳐 있는 안경 너머로 그 아이를 보며 뭐냐? 라고 아는 체를 했다. 뭐 없어요? 소년이 아저씨의 손을 바라보면서 물었다. 아저씨가 고개를 까닥 숙인다. 전에 가져간 건 어땠는데? 꽤 재밌었지? 그거요. 소년은 한숨을 쉬었다. 그저 그랬어요. 기술을 다 알고 나니까 단번에 클리어. 그야 뭐든지 기술을 알고 나면 그렇지. 그리고 대머리 아저씨는 옆에 있는 서랍을 열어 CD 한 장을 꺼내더니 소년 앞에 탁 놓았다. 조금은 이 정도밖에 없어. 미래도시네요. 소년이 CD를 집어들고 중얼거렸다. 별로 재미없다고 하던데. 그렇게 두덜거릴 거면 안 사도 돼. 네가 올 것 같아서 놔두기는 했지만 살 사람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팔리고 나면 그만이야. 언제 또 들어올지 알 수 없어. 아저씨가 대머리를 각짝각짝 긁으면서 말했다. 알았어요. 언제나 이렇다니까. 소녀는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아저씨 앞에 돈을 내밀었다. 아저씨는 CD를 종이에 싸서 소년에게 건넸다. 놓아라. 소년은 CD 든 손을 아저씨에게 살랑살랑 흔들어 보였다. 오제 초등학교 6학년 5반 다나카 대페이는 컴퓨터 게임 실력으로는 교내에서 1위를, 2위를 다투는 고수다. 지난번 과학 박람회에 갔을 때는 본 적조차 없는 신형 텔레비전 게임에 도전해서 단박에 최고점을 올렸을 정도다. 하지만 그 실력의 원천은 재능보다는 빠른 정보력에 있었다. 새로운 소프트가 개발되면 CD가 됐든 테이프가 됐든 곧바로 사들였다. 그리고 책방에 가서 그 소프트에 대한 필살기 책을 찾는다. 그렇게 해서 반 아이들이 그 게임을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기술을 완전히 터득해 놓는 것이다. 기술을 슬쩍 보여주고 아이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이 대페이는 최대의 즐거움이었다. 그런 그가 애용하는 곳이 바로 나카무라 가전 대리점이다. 새로운 게임 소프트가 발표되면 너도 나도 먼저 사려고 갑축전이 벌어진다. 서둘러 가게에 갔는데 이미 물건이 떨어진 경우도 종종 있다. 그런데 대페이는 친분을 돈독하게 쌓아둔 덕분에 아저씨가 그의 몫을 따로 챙겨둔다.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 나름의 돈을 투자했다. 용돈의 거의 대부분을 거기에 쏟아부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날도 대페이는 새 게임을 손에 들고 뿌듯한 기분으로 가게를 나선 것이다.
가게에서 나온 그는 길가에 세워둔 자전거 바구니에 종이로 싼 CD를 넣고 자전거를 묶어둔 자물쇠를 푼 다음 안장에 올라탔다. 그리고 천천히 페달을 밟으려는데 그의 왼쪽에서 뭔가 검은 그림자 같은 것이 다가왔다. 소리를 지를 틈도 없었다. 그림자는 자전거 바구니에 든 CD를 잽싸게 꺼내 그대로 골목길로 달아났다. 그 날랜 동작의 대패는 한참이나 어안이 벙벙해 있었다. 아이씨! 정신을 차린 대패이는 자전거에서 내려 골목길로 뛰었다. 그림자는 도중에 있는 갈림길에서 왼쪽으로 돌았다. 대패이 또래의 소년이었다. 이 부근은 상점가를 끼고 조그만 집들이 닥지닥지 들어서 있다. 즉, 길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이다. 대패이도 길치는 아닌데 상대는 한 수 위인 것 같았다. 복잡한 길을 골라 도망치고 있다. 그리고 대패이가 넓은 길로 나왔을 때 상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지길 당했잖아! 대패이는 약이 올라 발로 땅을 힘껏 찼다. 방망이를 휘두르자 타구가 세컨드 베이스 한참 위를 지나 정면에 있는 학교 건물의 2층 부근을 향해 날아갔다. 아싸, 홈런이다! 자신의 타구에 만족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신호부는 천천히 베이스를 돌기 시작했다. 같은 편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좋아했다. 왜 저렇게 힘이 센 거야? 피처를 맡고 있는 하타나카는 입을 비죽거리며 투덜거렸다. 저래가지고 시집이나 가겠어. 너 뭐라고 했니? 홈을 밟은 시노부가 마운드로 다가갔다. 하타나카는 글러브로 입을 가렸다. 시노부가 두 손을 허리에 대고 수비를 맡고 있는 아이들을 둘러보았다. 야, 그쪽 팀! 오늘 왜 그렇게 기운이 없어? 이제 겨우 3회인데 8대 1이란 말이야. 할 마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저는 펄펄하다고요. 하타나카가 그렇게 대답하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낮춰 중얼거렸다. 아, 하라다와 댐프이가 맥에 빠져 있어서 그래요. 이 녀석들 오늘은 쳤다 하면 삼진에 수비는 에러투성이고. 시노부가 그 둘을 돌아보았다. 쇼트와 서드를 지키고 있는 데페이와 하라다는 고개를 숙이고 지면을 툭툭 차면서 딴청을 부리고 있다. 둘 다 소프트볼을 좋아하고 또 잘하는 녀석들이다. 무슨 일이 있는 모양이군. 선생의 직감으로 그렇게 느낀 신호부는 고개를 보일 듯 말 듯 몇 번 끄덕이고는 아군 쪽으로 돌아갔다. 게임을 도둑 맞았다고? 네. 대페이가 맥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용돈 탈탈 털어서 산 건데. 너도? 시노부가 하라다를 보자 하라다 역시 배시시 웃으면서 머리를 극적거렸다. 여러 맥주들! 시노부는 둘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다가 한숨을 푹 내쉬었다. 점심시간에 두 녀석을 교무실로 불러 체육시간에 경기에 집중하지 못한 이유를 캐묻자 게임 CD를 날치기 당했다고 털어놓았다. 같은 날 두 녀석이 날치기를 당했는데 그게 또 하필 둘 다 우리 반이라니. 그 녀석 상습범일 거예요. 어찌나 잽싸던지. 대페이가 중얼거렸다. 잽싸? 지금 그런 거에 감동하고 있을 때니? 신호부는 골치가 아프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래서 집에다 얘기는 했어? 어림없다는 표정으로 두 아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빠한테 한 대 얻어맞긴 하게요. 저는 엄마한테요. 하라다가 덧붙였다. 그럼 어쩌지? 경찰에 신고하는 게 맞기는 한데. 선생님. 대페이가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꺼냈다. 그거 포기할래요. 어쩔 수 없잖아요. 앞으로 조심할게요. 오, 웬일로 이렇게 소극적일까?
남자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죠. 잊어버릴래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그 얘기는 이제 그만하세요. 그리고 대페이는 오른쪽으로 돌아 문으로 향했다. 하라다도 그 뒤를 따르는데 둘 다 한심하게 어깨가 축 늘어져 있었다. 야! 너희도 거기서! 신호부가 둘을 다시 불러 세웠다. 아이들이 노인네처럼 느릿한 동작으로 돌아보았다. 호세역이라고 했지? 오늘 학교 끝나고 가는 길 앞장서. 그 말에 두 녀석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선생님, 설마 범인을 잡으시려고요? 걱정스러운 얼굴로 하라다가 물었다. 당연하지! 신호부는 가슴을 쫙 펴고 대답했다. 학생이 이렇게 불이 퍽 죽어 있는데 가만히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선생님이 잡을 거야. 관두시죠. 하라다가 눈을 치켜뜨고 그녀를 보았다. 그러다 시집 더 못 가요. 요 녀석들이 못하는 소리가 없네. 신호부가 하라다의 머리를 톡 때렸다. 하지만 그 자식 진짜 말랐다고요. 대페이가 어제 일을 떠올리듯 허공을 쏘아보면서 말한다. 저도 쫓아갈 수가 없던데. 선생님한테 맡겨. 신호부가 자기 가슴을 툭 쳤다. 달리기에는 자신이 있으니까 날치기범을 잡으면 경찰총 감상이라도 받을지 아니? 활기차게 웃는 신호부를 두 아이는 복잡한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날 방과 후. 뭐야, 왜 저렇게 시끌시끌해? 대페이와 하라다를 데리고 역 앞 상점가로 나간 신호부는 좁은 길에 웅성웅성 모여있는 사람들을 보며 말했다. 무슨 일이 있나 본데요? 경찰차가 와 있어. 하라다의 말을 듣고 다시 보니 겹겹이 모여있는 사람들 뒤로 경찰차의 경광등이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었다. 신호부는 고개를 쭉 빼서 내밀고 사람들 뒤에 섰다. 거뭇거뭇한 단층 집의 문이 활짝 열려있고 경찰과 뭔지 모를 제복을 입고 있는 남자들 그리고 양복 입은 남자들이 바쁘게 드나들고 있었다. 언젠가 본 적 있는 아저씨가 저기 있는데요. 하라다의 목에 양팔을 걸어 올라타고 있던 대페이가 말했다. 저는 그 아저씨예요. 어디? 대페이가 가리키는 곳으로 시선을 돌리자 키가 크고 낯이 익은 남자의 얼굴이 보였다. 오사카 부경수사 1과의 신도 형사다. 그 옆에서 시궁지 같은 거를 하고 있는 남자는 신도의 선배 우루시자키 형사일 것이다. 두 사람에게는 전에 어떤 사건으로 신세를 진 일이 있었다. 또 무슨 일이 생긴 건가? 하라다의 어깨에서 내려오면서 대페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런가 본데 저 아저씨들은 강력범죄 전문이잖아. 살인 사건이라도 벌어진 건가? 야, 겁난다. 이래서 오사카가 싫다니까. 하라다가 중얼거렸다. 무슨 소리야? 자기도 살고 있으면서. 하지만 살인사건에 날치기에. 이건 사람이 살 때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한다면 공부 열심히 해서 정치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깨끗하게 뜯어고치면 되잖아. 그때 누가 뒤에서 신호부의 등을 쳤다. 돌아보니 감색 세일러복을 입은 소녀가 미소를 짓고 있었다. 짧게 컷한 머리 때문인지 약간 남자애처럼 보이는 아이다. 신호부는 금방 기억해냈다. 오, 마치코, 오랜만이네. 2년 전 오지 초등학교에 다녔던 가즈노 마치코였다. 직접 가르친 적은 없지만 인기 선생인 신호부는 대부분의 여학생과 얼굴을 알고 지냈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마치코가 옆에 있는 대페이를 힐금 보고는 물었다.
중학생이 되더니 과연 말투도 어른스러워졌구나 싶어 신호부는 감동하면서 되물었다. 우리 반 아이들이랑 잠시 볼 일이 있어서. 그런데 너는? 마치코의 집은 오지 초등학교 근처일 것이다. 저 집 우리가 새놓은 집이거든요. 그런데 새든 사람이 살해당했대요. 그래서 아빠가 경찰에 불려갔어요. 저는 그냥 구경하러 온 거고요. 새놓은 집에서 사건이 생겼다고? 신호부는 다시 한번 고개를 쭉 빼고 현장을 바라보았다. 우리 선생님이 형사 아저씨 잘한대. 무슨 어려운 일 있으면 의논해봐. 대페이가 옆에서 끼어들었다. 요 녀석이, 너 그런 바보 같은 소리 할래? 신호부는 대페이를 혼냈지만 마치코는 흥미로워하는 눈치였다. 잠시 후 신호부는 마치코와 헤어져 대페이와 하라다를 데리고 상점가로 향했다. 나카무라 가전제품 대리점은 오늘도 아이들로 북적거렸다. 다들 전시용 게임기 앞에 모여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칠손으로 살 돈은 없고 이렇게라도 게임을 하기 위해 모여드는 것이다. 여기서 자전거를 탔다고 했지? 가게 옆에 마침 파친코 가게처럼 자전거가 쭉 늘어서 있는 것을 보면서 시노부가 물었다. 대페이와 하라다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둘이 똑같은 수법으로 당한 것이다. 범인이 아마 어디선가 가게를 지켜보고 있었을 거야. 그리고 나오는 손님 중에서 걸려들 만한 사람을 기다렸겠지. 시노부가 팔짱을 끼고서 말했다. 우리가 딱 보기에도 바보처럼 생겼다는 말 같네요. 대페이가 뚱한 얼굴로 말했다. 어쩔 수 없잖아. 실제로 낚였는데 뭐. 멍하니 있는 걸 보고 봉이다 했겠지. 시노부가 말했다. 선생님 너무해요. 그러니까 명예를 회복해야지. 그러고서 시노부는 범인이 도망쳤다는 골목으로 발을 들여 놓았다. 너비가 1m 남짓 되는 골목이라기보다는 그저 건물과 건물 사이라고 하는 편이 좋을 길이었다. 흙에 오줌이 섞인 듯한 냄새가 났다. 이런 데로 들어갔다고? 이 길 막혀있지 않니?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대페이가 설명했다. 길을 잘못 들지만 않으면 이런 길로 가는 게 더 편리해요. 그래. 신호부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두세 번 위아래로 흔들고는 그 골목으로 쑥 들어갔다. 거기서 왼쪽이에요. 갈림길이 나타나자 뒤에서 대페이가 소리쳤다. 신호부는 그의 말에 따라 왼쪽으로 돌았다. 그러자 소년이 있었다. 신호부도 놀랐지만 상대도 놀란 듯 했다. 소년이 옆으로 길게 째진 눈을 번쩍 떴다. 그때 뒤에서 대페이와 하라다가 다가왔다. 선생님 왜 그래요? 뭐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하며 대페이가 그 소년을 가리켰다. 동시에 소년은 빙그릇 몸을 돌려 쏜살같이 뛰기 시작했다. 저 녀석이에요! 따지기가! 무슨 일에든 반응이 약간 느린 하라다가 그렇게 외쳤을 무렵 시노부와 대페이는 이미 그 소년을 쫓고 있었다. 시노부의 오늘 차림새는 청바지에 스니커다. 선생님 오른쪽이에요! 시노부의 등 뒤로 대페이의 목소리가 날아들었다.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다. 소년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시노부는 대페이가 진짜 빠르다고 했던 말을 떠올렸다. 과연 빠르다. 좁은 길이 아이들에게 좀 더 유리하겠지만 그 점을 감안하더라도 상당히 빠르다. 마침내 시노부가 큰 길로 나왔다. 소년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뒤쫓아온 대페이가 이야기 올라 발을 동동 굴렀다. 아이, 어제도 여기서 놓쳤는데. 아이, 또 당했어요. 신호부는 다시 한번 거리를 둘러보았다. 역시 없었다. 저녁 준비를 하기 위해 집으로 돌아가는 주부들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
잘 들으셨나요? 여교사와 초등학생 제자들이 함께 추격전을 벌이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인데요. 본 작품은 일본 내에서도 유명해 드라마로도 제작되었을 만큼 엄청난 인기였다고 합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직접 연기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신호부 선생님과 집 없는 아이 편은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목소리가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책들과 친해지는 하루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